어제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약세로 끝났고요. 아시아장도 중국장은 약세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그래도 약세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우리나라 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어? 개인이 어제 4조 4천억을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지금 저기 중인데 여기 있네요. 개인이 4조 4천억을 샀고 기관이 3조 7천억, 외국인이 7천억을 팔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 개미들의 광기가 진짜 한도 끝도 없구나. 이게 4조 4천억이라는 단어가, 이 금액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국 시장은 여기 보시면 5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장 후반부에 내리꽂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좀 또 봐야 될 건 원자재 시장인데요.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 이제 유가는 잘 버티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금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내려오고 있어요. 1900원대, 1900달러 중반대에서 1800달러 중반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구리 가격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아래로 내려받고 있습니다. 어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또 싸이 노래 있죠. 완전히 세됐어. 이 노래 왜 생각났냐면, 이거 조종시 매수하겠다고 잘 버티고 있다가 이거 조종이 이렇게 개미들 상황 때문에 조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매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자마자 시장이 막 요동을 쳤죠. 완전히 세됐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하튼 제가 짐노저스의 조종을 이라고 얘기하는 걸 완전히 빼고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계속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린 것 중에 지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고요. 이 캔들 차트입니다. 이거는 테슬라 주식이에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광기를 대변하는 두 가지 대상이 얘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라고 하는,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실체는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된 주식이고요. 비트코인은 아예 이 가치를 반영할 실체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 두 개가 부러지면 시장이 당연히 여파를 미칠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얘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를 두 가지 다가 유심히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수했던 그 시기에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거 매수하고 나서 딱 지나고 나자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은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세게 부러졌고요. 이제 테슬라는 어제 확 밀렸거든요. 문제는 얘가 계속 내려갈지 반등을 찍고 다시 머리를 들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얘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데 반등세가 미비하고 이 지지선을 깨면서 밑으로 확 붕괴돼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세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걸 잘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시가총액 나온 걸 쭉 보면,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하겠는데, 쭉 보면 삼성전자 특이한 건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두 개의 대장주 중에 삼성전자는 버티고 하이닉스는 세게 밀렸죠. LG화학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뜨겁게 버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애플과 뭐 협상이 되고 있다는데, 이 협상이 뭐 완결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카카오가 좀 버티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모듈러 계속 횡보를 좀 보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버틴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주식이 크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대형 주건, 뭐 소형 주건 막 아래로 밀렸는데,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 봐야 될 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지금까지 잘 치고 올라왔던 성장주 섹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가치주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어느 쪽을 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점에서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성장주 패턴에 있는 것은 사실 이제 현대차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다 포함된 거죠. LG화학은 전기 배터리, 전기차 관련 배터리.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그러니까 전기 배선. 이 전기 배선과 관련된 게 주로 이제 그린 에너지 쪽과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CS 윈드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 쪽에서 발주를 내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 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력이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설비 쪽에 또 관련이 있고, 공공 쪽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태양광 관련된 발전 것들을 수주한 LS 일렉트릭이 수주했는데, 그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한 것을 이제 전력과 관련된 시스템과 맞물려서 관련된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과 일반 민간이 같이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정책은 좀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쪽은 주로 다 가게나 기업 쪽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색깔이 약간 다른데, 저는 공공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이쪽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정책 집행을 하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과 관련된 건 정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이지 않은 이슈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제 공공 쪽이 아닌 쪽에서 생각할 기대치는 뭐냐 하면 배수들이 높다는 거예요. 현대차나 아니면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배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이게 리레이팅 할 때 다운 레이팅 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오뚜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오뚜기가 2014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한 65만원대 이렇게 있다가 한 1년 지난 한 2016년도 때 보면 갑자기 160만원까지도 막 목표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게, 점점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목표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60만원대 70만원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이유는 이 시기에 오뚜기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추세를 놓고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레이팅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진 걸 반복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굉장히 높아졌던 건 사실 중국향 쪽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때에 같이 얘도 높아졌다가 그 뒤에 이제 사드 사태 맞으면서 레이팅이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성장주 쪽에 있는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시장이. 이 레이팅이 낮아지는 게 이제 일단 한번 가격이 밑으로 확 밀려 내리고 나면 애널들이 그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과거에 있던 그 상단에까지는 부르지 못하고 그 바로 윗단에 있는 목표치들을 이제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에 이제 매력도를 느끼고 투자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무엇인가 이제 계속 가격을 밀어 올려줘야만 레이팅이 계속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쭉 뻗었던 게 한번 확 밑으로 밀리게 되면 그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레이팅이 낮아져 버리게 되면, 문제는 얘를 매집하고 있다가 더 올라가는 걸 대상으로 매집을 했는데 레이팅이 낮아지면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 레이팅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의.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자기가 이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섹터는 주로 일반 자동차 판매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일반에서 나오는 매출의 증가 속도나 패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이팅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레이팅을 높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주식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익도 못 내고 손실만 쳐다보고 있다거나 횡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 고른다면 삼성전자를 고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반도체 사이클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 그 DDR4 가격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최근 보시면 바닥을 이룬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새로운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큰 추세로 움직이는데, 이 새로운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동성 사이클이 지금 슈퍼 사이클인데 주식이 일정 부분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풍부한 유동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과연 어떤 주식을 골라 잡겠느냐. 많은 이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뭐 현대차나 혹은 LG화학이나 그런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양하게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와 관련된 건 다 삼성전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5G 통신, 그다음에 IoT, 센서, 그다음에 반도체. IoT는 반도체도 같이 따라 들어가죠. 센서뿐만 아니라. 그 센서는 예를 들면 왜 이제 좋다고 보냐면, 소니가 센서 시장의 전체에 가장 탑에 있었는데, 소니가 주로 화웨이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그 센서를 저기 했거든요. 보급했는데 화웨이가 이제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중국 시장, 중국과 관련된 그 스마트폰 시장은 주로 삼성전자가 센서들을 보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화웨이는 줄고 다른 쪽이 커지는데, 그러면 그쪽에 다른 쪽에 납품했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의 카메라 센서, 그러니까 핸드폰의 카메라 센서들, 이런 것들의 사양이 이제 점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단에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 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웨이로 인해서 줄어든 그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일정 수준 받을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새로 진출을 빠르게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쪽, 확대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전부 다 감안하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선택하기가 손쉬운 게 레이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그 PBR하고 퍼 배수거든요. 가치 배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PBR 보면 16배예요. 이게 삼성전자는 딱 삼성전자가 똑같다라고 하는 성향의 기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에서. 왜냐하면 핸드폰을 팔 때는 애플을 보지만 반도체를 할 때는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로 가면 TSMC 뭐 이렇게 막 근데 센서 쪽으로 가면 또 다른 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히 딱 어느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퍼배수로 놓고 보면 16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글로벌 비슷한 유형의 그 피어들, 죄송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어들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저거예요. 낮아요. 그건 뭐 PBR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 삼성전자가 너무 낮은 수준 아니야? 이거 급격히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돼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삼성전자를 잡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성장주 쪽 말고 가치주 쪽으로 보면 뭘 봐야 될까?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웨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경제 자체가 렌탈 경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보시면 주식이 올라오질 않고 바닥에서 계속 깔아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깔아앉아 있다는 것은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좋지만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코웨이가 애널 보고서 대신 거 보면 성장하는 가치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고배당주로 선호를 받던 게, 이게 그 넷마블에 인수되면서 고배당 정책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아니고 이제 영업 추세를 보면, 이게 해외 관리 계정,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처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특히 말레이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양쪽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얘가 늘어나면서 해외 법인에서 매출하고 이익의 기여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18년도, 19년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하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고배당주로 인식되고 있던 게 고배당주가 아니고 이거 성장주 아니야? 라고 하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배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이 나는 걸 많이 배당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배당을 안 하니까,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이거 고배당 때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코웨이는 현금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현금이 계속 내부로 들어올 거고, 배당 정책을 고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 부채 비율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쪽의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리레이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들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주 패턴이 꺼지고 가치주를 뭔가 찾을 때 계속 산업 전반이 렌탈로 가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그게 잘 현재 국내에서 포화 상태인데 해외로 잘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웨이를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CJ제일제당인데, 이건 식음료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주식이에요. 뭐 오뚜기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J제일제당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컴퓨터가 쓰는 바람에 소리가 멈출 수 있는데, 이 CJ제일제당은 두 가지 섹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는 여기 이제 슈안즈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현금이 기업으로 전환된 거죠. 그 기업이 일으키는 이제 매출하고, 여기 보면 이익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이익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익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이 슈안즈 없이는 미국의 전체 한 3,000곳의 매장에다가 CJ제일제당 제품을 깔았는데, 슈안즈를 인수하면서 3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곳에 매장에 이제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음식들이 깔릴 수 있는데, 뭐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그 K 컬처와 관련된 거지 K 푸드로 넘어가고 있다, 글로벌에서.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하에 가장 소비 섹터가 센 미국의 매장을 갑자기 10배로 확 늘린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패턴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거 이외에 여기는 지금 분석 보고가 안 나오는데 그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겁니다. 과거는 아니고 최근에 읽었던 보고 중에, 그 중국이 돼지를 키우는 두수가 가장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중국의 돼지를 키울 때 항생제 사용을 자제시키는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제시키면 그거와 관련된 이제 단백질, 고성능 바이오 단백질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CJ제일제당에서 나옵니다. 그 매출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얘를 일단은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는 건 역시 레이팅과 관련된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배수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2개월도 8배인데 과거 추세에서 놓고 보면 배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성장,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코웨이도 마찬가지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걸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레이팅을 높여줘서 단기간에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잡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팅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너 지금 너무 배수가 낮아, 이 배수가 낮은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배 든 게 갑자기 이게 10배, 12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 한 25%, 50%씩 올라가잖아요. 빠르게, 같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치주들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낮은 배수에 있어서 레이팅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코웨이는 렌탈 산업과 관련해서, CJ는 식음료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위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리레이팅 때문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이제 OTT 시장의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그 OTT가 커지는 과정 중에서 국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영향이 높은 곳,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리레이팅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긴 한데 이 배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리레이팅이 굉장히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기대치 때문에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주식이고요. 이거 이외에 보여드릴 주식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소형주죠. CJ 제일제당이나 이제 코웨이는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단 규모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이외에 소형주 중에 아주 긴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치과치료 관련된 기업체들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시장이 16억 있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인데 우리나라 잘 보시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임플란트나 치과치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자체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전체적인 액션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중국 인구는 굉장히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업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 수준이 높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의료업 시장에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데 우리나라 뭐는 이제 의료 기업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쳐다보고 있는 데가 이 바텍하고 디오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바텍은 그 치과와 관련된 이제 엑스레이인데 얘는 이미 글로벌에서 3위 업체예요. 3D 장비 2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중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이런 수출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이 눌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된 거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처럼 장비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요새 최근에 보면 이 솔루션, 전체적인 솔루션 쪽에 영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풀 여기 보면 솔루션이 되어 있죠. 이거는 장비 쪽입니다. 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레이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잠깐 내려갔는데 레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국내에 디오 두 가지가 있는데, 디오가 미국 쪽에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판매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풀솔루션 업체에서는 디오가, 그 다음에 장비 업체에서는 바텍이 훨씬 더 유망한 두 가지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풀솔루션이 뭐냐, 디오에 아주 쉽게 해서 그림으로 표시된 게 이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렇게 한 7번씩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3번만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보철이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임플란트 본 떠가지고 뭐 기공소에서 보내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심는 것 같이 다 끝났는데, 이거가 치과 내부에서 전부 다 사진 찍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로, 근데 3D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임플란트를 그거를 심어버리는 그런 개념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장비만 하는 바텍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 풀 옵션을 치과에 장착하려고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 쪽이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을 매수하는데 특히 이제 앞단에서 최근에 매수했던 삼성전자나 혹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른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고요. 조정받기 전에. 이 뒤에 보여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혹은 뭐 바텍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받은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냐면 주식들이 가볍기 때문에 얘네들 갑자기 훅 내려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오 같은 경우, 바텍 같은 경우는 한 5% 빠졌을 겁니다. 디오인가 바텍은 최근 어제자로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갔던 걸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소형주 중에 뭔가를 잡으시려면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 시점에 얘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점진적으로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CJ 제일제당도 일단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정이 될지 안 될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를 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 의향은 있습니다. 그건 그때 봐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주식을 쳐다볼 때 그 성장주 쪽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가치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의 리레이팅 낮은 배수를 가지고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렌드를 타고 갈 수 있는 것, 혹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중국 한한령이나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루 배분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